미국의 물가 공포가 되살아나 내년까지 고물가, 고금리의 8% 금리 폭등 우려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확산과 부활절 수요 급증으로 폭등한 계란 가격이 5월 이후에는 내릴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절반은 주택 모기지나 렌트비를 매달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첫 집 마련하기 최적의 도시들로 세인트루이스,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등이 꼽혔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은 올해 처음으로 재택근무보다 하이브리드 근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물가 잡기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악재들만 가득해 물가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적색 경고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은 3% 고물가와 5% 고금리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고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머 다이먼 CEO는 미국의 물가가 다시 폭등해 수년 안에 기준금리를 8%까지 급등시켜야 하는 시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물가 잡기가 흔들리더니 악재들만 몰려오고 있어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에 장기간 시달리다가 최악의 경우 물가 공포까지 다시 엄습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은 3%대 고물가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렌트비는 8.7%나 급등하고 휘발유 값은 4.5%, 식품 가격은 5.1%나 대폭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FIB 전국 독립사업자연맹이 조사한 중소업체들의 경제낙관지수는 88.5로 급락해 2012년 12월 이래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중소업체들 가운데 25%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업체들의 28%는 이미 판매 가격을 올렸으며 33%는 추가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소업체들은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데다가 종업원 임금 상승으로 사업 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미국의 물가 공포가 다시 엄습해 기준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수년 안에 8%까지 더 올리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CEO는 비록 자신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이 2022년에 경제 허리케인을 경고한 것과는 달리 미국 경제가 불경기를 피하고 탄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물가 잡기가 흔들리는 데 이어 앞으로는 악재들만 몰아닥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이먼 CEO는 특히 미국이 물가 공포에 다시 직면할 경우 기준금리를 내리기는커녕 다시 대폭 올려야 하며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재 5%에서 수년 안에 8%대까지 급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최대 은행장이 미국의 물가 잡기가 성공하기 어려우며 가파르게 급등하는 물가 공포에 다시 직면하게 돼서 기준금리 인하가 아닌 연쇄 인상으로 8%대 고금리 고통이 도래할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석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CEO는 앞으로 몰아닥칠 악재들로 미국의 재정적재가 통제불능에 빠지고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분쟁 등으로 물가 잡기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 공포를 되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물가 잡기를 위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연쇄 인상하는 긴급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다이먼 CEO는 내다봤습니다. 물가 공포가 되살아나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사태가 재현된다면 고물가 고금리 이중고가 더 심해지고 불경기 양목마저 고개를 다시 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계란 가격이 계속 올라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계란은 서민 식탁에 유용한 식재료이기도 하지만 제조사와 식당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이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면 그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계란 가격은 조류 독감 확산과 부활절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활절이 지난 후 5월은 수요 급감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시기라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계란과 우유, 밀가루와 같이 오르더라도 수십 달러까지 오르진 않지만 더 민감하게 물가 상승을 체감하게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원재료로 쓰이는 품목들의 가격이 오르면 2차 생산품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오르게 돼 여파가 오래가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에서 특히 예민한 계란 가격이 몇 달 동안 꾸준히 상승하면서 금리 발표와는 별개로 서민 물가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에 최고점이었던 4.82달러에서 하락했지만 2024년 1월 대비 2월은 다시 8.4% 상승하며 그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란 생산업체가 밝힌 이유는 조류 독감의 광범위한 발병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을 보여서 약 160만 마리의 암탉과 33만 7천 마리의 어린 닭을 폐사해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다른 농장에서도 조류 독감이 검출되고 있고 미시간주에서도 조류 독감의 증거가 발견되어 대량 폐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인수간 감염에 대해선 걱정해야 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지만 알을 낳는 암탉을 포함한 새들 사이에선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명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대량 감염으로 인한 대량 폐사나 연말이나 부활절에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등하며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계란 수요가 1년 중 가장 낮은 달인 5월이 오지만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계란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2차 제품이라던가 각 레스토랑 등에 들어가 가격이 반영되기엔 한 번 오른 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아 계란이 원료로 들어가는 2차 생산 물품 등의 가격도 한동안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앞으로도 어떤 원인이나 질병이 확산되어 계란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뒤이어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측이 힘들다고 전망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민들의 절반은 주택 모기지 상환이나 렌트비 내기를 매달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의 62%나 매달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입자들도 렌트비가 해마다 오르고 있어 다른 생필품 구입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와 렌트비가 급등한 후에 내리지는 않고 있어 미국민들을 매달 주거비 걱정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CBS 뉴스가 9일 보도했습니다. 레드핀의 조사 결과 미국민들 가운데 주택 소유자들과 세입자들의 절반 정도는 매달 주거비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매달 상환해야 하는 모기지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입자들은 해마다 오르는 렌트비를 내는데 주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주택 소유자들의 62%나 매달 모기지 상환금을 납부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최근 2-3년 사이에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3%대에서 7%대로 2배나 급등한 데다가 매물 부족으로 집값은 대폭 오른 후에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모기지 걱정, 돈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주택 모기지 월 상환액은 2월 현재 2,18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에 2,061달러보다 123달러 오른 것이고 특히 2022년에 1,750달러에 비하면 434달러, 25%나 급등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몰려있는 렌트비는 2월 현재 1,981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23년 1,937달러보다 44달러 오른 것이고 2022년에 1,684달러보다는 근 300달러, 17.6% 인상된 것입니다. 주거비 걱정으로 다수의 미국민 서민들은 오버타임으로 더 일해 돈을 더 벌거나 세컨드 잡을 찾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주거비를 안 내면 쫓겨나기 때문에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줄이고 의료 진료와 치료는 건너뛰고 있는 등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CPI 소비자 물가는 2월에 3.2% 올랐는데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중에서 렌트비는 전년보다 5.8%나 인상돼 있어 전체 평균보다 근 2배나 많이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에서 찻집을 마련하기 가장 적당한 최적의 도시들로는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미시간 디트로이트, 메릴랜드 볼티모어 등이 꼽혔습니다. 이들 도시들은 치안은 다소 불안하지만 중위 판매 가격이 20만 달러대로 전국 평균이 40만 달러대의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내 집 마련의 길이 갈수록 멀고도 험난해지고 있으나 일부 도시들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절반의 집값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첫 집을 마련하기에 가장 적당한 최적의 10대 도시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CBS 뉴스가 전했습니다. 최적의 도시 1위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로 선정됐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몰려있는 중위 판매 가격은 20만 5,500달러로 집계돼 전국 평균 38만 4,500달러에 비해 절반이나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시에서 매물로 나온 판매주택의 3분의 2나 보통의 미국 가정에서 살 수 있는 주택들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능력은 가구당 월 소득에서 30% 이내를 모기지 등으로 지출할 수 있을 수준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도시 2위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로 중위주택 가격이 8만 1,000달러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이곳에서 팔려고 나온 주택들의 63%는 보통의 미국인들이 충분히 살려력이 있는 주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3위는 미네아폴리스인데 중위주택 판매 가격이 32만 5,000달러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5위는 텍사스의 어스틴으로 중위주택 판매 가격이 52만 5,000달러나 돼서 10대 최적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아폴리스나 어스틴에서 첫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도시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계층에게 고려할 지역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적 도시 4위는 인디애나폴리스로 중위주택 가격이 23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6위인 필라델피아 피츠버그는 25만 달러로 역시 매물 가운데 63%는 구입 능력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7위는 샌안토니오로 중위주택 가격이 26만 5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8위는 엘레바마주 버밍엄으로 16만 5천 달러의 매물주택 절반은 가용한 주택으로 꼽혔습니다. 9위는 미주리주 캔사스시티로 2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위는 메릴랜드 볼티모어로 가장 많이 몰려있는 판매주택 가격이 19만 7천 달러이며 절반 이상이 보통 소득으로 살 능력 범위에 들어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 근로자들은 올해 처음으로 재택근무보다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팬데믹 시절에는 재택, 원격 근무 선호 추세가 급증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선호 추세가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근로자들은 사무실을 비롯한 일터에 직접 출근하거나 재택 원격 근무하는 형태를 취해왔는데 근년 들어 이 두 가지를 섞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모닝컨설트의 설문조사 결과 미 근로자들의 29%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가장 선호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23%는 재택 원격 근무를 가장 좋아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선호가 올해 처음으로 재택 원격 근무 선호보다 많아진 것이라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보도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하는 비율은 2022년 27%에서 2023년에는 25%로 일시 줄어들었다가 올해에는 다시 29%로 4%포인트나 급증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재택 원격 근무를 선호하는 비율은 2022년 29%, 2023년 27%, 올해는 23%로 매년 2%포인트 이상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Z세대의 경우 38%가 하이브리드 근무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35%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택 원격 근무의 최대 장점들로는 유연한 복장 56%, 자녀 보육편의 55%, 통근비 절약 5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 근로자들의 다수는 동료들과 직장에서 직접 일하기를 좋아하고 사회생활이 개인에게도 기묘할 것으로 생각해 출근 근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단점을 섞은 하이브리드 근무로 주 5일 근무라면 이틀 또는 3일 출근하고 나머지 이틀 내지 3일은 재택근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아직도 미 근로자들의 다수인 63%는 사무실을 비롯한 일터에 직접 출근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30%는 앞으로 새 일자리를 찾을 때 하이브리드 근무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것이냐는 물음에 출근 근무만 요구받았을 때 38%, 재택근무만 요구받았을 때에는 32%로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